안녕하세요. 김준명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입냄새가 심하신 것 같으세요? 저희 환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하루 종일 입냄새가 심하게 느껴지신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오후가 될수록 입냄새가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입냄새가 가장 심한 경우는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구강 안에 침 분비가 줄어들고 구강 상피세포가 탈락돼서 떨어져 나오고 또 세균이 늘어붙고 점액이 혀에 붙고 이렇게 되면서 구강 안에서 입냄새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도 생리적으로 아침에 입냄새가 심해질 수도 있고, 만약에 평상시에 입냄새가 심한 사람이라면 아침에 굉장히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류로 인해서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앉아서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역류가 많이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동안 역류가 심해지면서 아침에 심한 입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염이나 편도선이 너무 크다든지 이런 분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구강호흡을 하면서 구강의 건조감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입냄새가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입냄새가 심한 것이 정설인데, 간혹 가다가는 오후가 되면서 냄새가 더 심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오후가 되면 입냄새가 심해지시는 분들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평소에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평소에 체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오후가 될수록 피로가 쌓이고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구강도 건조해지면서 입냄새가 더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속이 쓰리다든지 설태가 많이 낀다든지 위산 역류가 된다든지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없이 그냥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되게 좀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육체적인 노동이나 정신적인 노동을 하면서 오후가 될수록 피로감이 쌓이고 체력이 떨어지면 입냄새가 나죠. 또 이런 분들은 기운이 떨어질수록 일시적인 기아 상태처럼 몸의 에너지원이 부족해지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할 때 나는 냄새처럼 일시적으로 몸에서는 입냄새가 나는 물질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한 사람들이 입냄새가 오후가 되면 심해진다면,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는 기운을 좀 올려주는 익기, 즉 기운을 북돋아주는 처방을 활용해서 치료하면 좋습니다. 무조건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위장의 열을 끄는 차가운 약재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환자분들은 오히려 더 기운이 깔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기운이 없는 분들 외에도 오후가 되면 냄새가 나는 다른 케이스는 업무 중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평소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오후가 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하게 되면 침이 끈적끈적거리고 위장이 자극을 받으면서 오후에 입냄새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들은 기운이 좀 부족한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기운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의 열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는 청간, 간의 열을 내려주고 간의 피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처방을 잘 조합해주면 입냄새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말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오후가 되면서 입이 끈적거려지고 텁텁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도 입이 건조하고 입이 마르는 편이다. 그러면 오후가 되면 굉장히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는 생진지갈, 즉 진액, 우리 한의학에서는 진액이라고 하는 것을 침, 이런 것들을 다 진액이라고 보는데요. 진액의 생성을 늘려줘서 갈증을 줄여주는 처방을 활용하면 입냄새를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냄새 환자들 진료할 때 동일한 시간, 동일한 조건으로 입냄새를 측정해 보기도 하지만 환자분에 따라서는 아침 기상 직후, 아니면 오후, 저녁, 식사 후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서 입냄새를 측정해 보기도 합니다. 입냄새가 항상 일정한 것도 아니고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는 더 심한 시간대나 환경이 있기 때문이죠. 환자마다 입냄새가 다 다르고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는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심하게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진료를 해보는 것은 입냄새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냄새가 걱정이 되시고 많이 힘드시다면 좀 전문적으로 입냄새를 좀 세심하게 진료를 받아보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입냄새가 안 좋구나, 또 어떤 이유로 냄새가 안 좋아지는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후가 되면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잘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